예, 반갑습니다. 자, 이제 7, 8월 달 문제풀이가 시작이 됐는데, 2달 안에 전 과목이 다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으로 영역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또 내용이 아직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채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앞에 있는 그 영역별로 나간 이론 강의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듣고 그리고 문제풀이에 한번 들어오는 거 제가 많이 추천을 드려요. 그렇게 한번 들어만 보시고 그다음 문제풀이 와서 정리 한번 하고 그리고 모의고사 치고 이렇게 영역으로 같이 항상 반복하시는 걸 권하고, 그리고 앞에서 누적 복습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기 와서 이 영역에 맞춰 가지고 가는 거, 수학 시간에 영어 공부하고 영어 시간에 국어 공부하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거 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국어 시간에 국어하고 영어 시간에 영어하고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거.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거를 자꾸 모아가지고서 하나로 정리를 해야 되는 시점인데, 분산을 시켜가지고 집중을 하려고 그러면은 달려가는 것만으로도 에너지가 엄청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요. 예, 달려갈 때 이미 달려가고 있을 때는 가속도가 나니까 한 영역 안에서 자꾸 반복을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그 주 안에 그 영역을 마무리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하루가 짧아요, 길어요? 너무 짧죠? 금방 지나가니까 몇 개념 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요. 내가 1시간 안에 도대체 몇 개의 개념을 가지고 할 수 있을까를 분석하셔야 되고, 그 1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개념을 A급을 1시간 안에 하나 넣는다, 2개 넣는다, 이런 개념이 좀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나머지 그래서 20분은 A급하고 20분은 B급하고, 그리고 나머지 20분은 이제 암기 해서 이렇게 시간 배분을 해서 정리를 하든지 해야 되는 거지. 마음껏 이렇게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다가는요, 시간이 금방 지나갈 거라는 얘기죠. 이제부터는 시간이 금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마무리를 해 나가셔야 하는 거예요. 마무리라는 거는 뭘까요? 암기지, 암기. 머릿속에 남아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문제풀이, 네, 가겠습니다. 7월 달 안에 지역사회 간호학이 전부 다 나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학교 보건하고 보건교육까지도 다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갑니다. 가니까 빠르게 따라오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 이제 8월 달엔 이틀 동안 수업이잖아요. 그죠? 이틀 동안 수업을 하는데, 이틀 수업하면서 성인하고 아동하고 정신하고 이런 거를 같이 진행을 하니까 정신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배분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더라도 마무리를 할 생각이니까 8월 달에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지역사회 간호학이 7월 안에 여러분들이 마스터를 해 놓으셔야 할 거예요. 자, 1강 지역사회 간호 총론 들어갑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 정의에서 지역사회의 주요 특성을 생각하면 3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사람이고요. 또 하나는 장소, 그리고 기능이라는 3가지 요소를 포함을 하고 있다. 자, 지역사회는 공동의 문화, 가치, 규범을 공유하고 지리적 경계에 의해서 구분되고 오랜 기간에 걸쳐 만들어진 사회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신념, 가치, 규범을 공유함으로써 개인 사회 정체감을 획득하는데 공동의 요구를 가지고 있고 이 요구 충족을 통해서 일체감을 인식할 수 있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정의에 대해서는 참고하시면 되고, 하지만 요 3가지 개념을 갖고 있다라는 거 있잖아요. 기본적인 개념 B급입니다. 그래서 사람, 그리고 장소, 그리고 기능, 이를 토대로 해서 지역사회의 주요 특성 3가지는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죠. 하나는 지역사회가 성립하기 위해서 주민 간의 정신적인 연계,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 우리가 주민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지리적인 영역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특성을 무슨 특성이라 한다? 지리적 영역의 공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지리적 영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 간의 상호교류의 특성을 뭐라 한다? 사회적 상호작용의 특성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또 주민들의 공동의 관심사, 즉 그 세 번째, 지역사회의 일정한 지리적인 영역 내에 살고 있는 주민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진다. 공동 유대감이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지리적인 영역, 그리고 상호작용, 그리고 공유, 공동의 관심사라고 하는 공동 유대감. 세 가지. 이렇게 그 키워드를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B급입니다. 그래서 키워드 기억할 거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서술하는 거하고 우선은 문제 풀이할 때 키워드를 기억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개념을 서술하는 거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도 구분해 놓으시는 게 필요하시겠죠. 그 작업을 해 놓으시라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문제. 보건교사는 지역사회의 특성을 이해해야 되는데, 똑같은 내용이죠. 지역사회 내에서 이것을 가지고 있다. 똑같이 지리적인 내용이겠죠. 지리적인 경계선을 가지고 있고, 지역사회는 두 번째, 인간의 집합체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인간의 그 활동의 장이라는 것이죠. 인간 활동의 장이고, 지역사회는 각종 사회체계를 가지고 있겠죠. 사회체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키워드만 기억할 거하고 개념을 정리할 거하고 그리고 3번 문제는 약간 올해는 B급 이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3번에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집합체, 공동체를 얘기하거든요. 이 지역사회의 공동체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구조적인 지역사회, 기능적인 지역사회, 그리고 감정적인 지역사회 이렇게 세 가지가 가지고 있잖아요. 요거를 분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3번 문제는 이 문제는 판단의 문제가 되겠죠. 판단의 문제가 되니까 기입형이겠지. 그죠? 예를 들어서 구조적인 지역사회를 설명하라고는 하지 않잖아요. 그죠? 자, 지역사회 유형을 분류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한번 봅시다. 판단해 볼게요. 첫 번째 구분. 지역 주민 간의 시공간적인 관계로 모여있는 공동체다라는 거. 인간의 집합체라 그랬어요. 그죠? 그 형태를 뭐라고 한다? 지역사회의 공동체 유형입니다. 지금. 공동체 유형이에요. 공동체 유형을 분류하는 작업이거든요. 시공간으로 모인 공동체를 그쵸. 구조적 지역사회라고 한다. 세 개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구조적인 지역사회, 기능적인 지역사회, 감정적인 지역사회. 그 용어가 기억이 안 나면 그거는 망주인 거지. 설마. 그래서 구조적 지역사회, 기능적 지역사회, 감정적 지역사회 중에서 구조적이다.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동그라미. 어떤 것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적 공감을 기반으로 하는 집합체. 단순한 지리적인 경계보다 목표 성취라는 과업의 결과로 나타나는 공동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목표 성취라는 과업의 결과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과업이라고 얘기했고 목표라고 표현을 했어요. 과업과 목표로 되어 있는 공동체는 기능적 공동체가 되겠죠. 그래서 판단을 할 때는 항상 이렇게 판단하는 문제에서는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용어 있죠. 어떤 용어가 들어가면 요거다라는 개념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업이다라고 하는 거, 또는 목표다. 이게 이제 키워드가 되겠지만 이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 가지고 기능적 지역사회다라고 하는 거를 판단할 수 있게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입니다. 지역사회의 감각이나 감성 중심으로 모여있다. 그래서 소속 공동체, 특수흥미 공동체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이 중에 이거는 감성적, 감정적 지역사회가 되겠죠. 자, 세 가지 중에서
이 어떤 유형을 가장 많이 질문을 할까? 만약 질문을 한다면 구조적 지역사회겠죠. 네, 구조적 지역사회 중에서도 이렇게 구분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구조적 지역사회를 구분하라. 이게 제일 많이 출제되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구분을 해볼게요. 자, 기억. 그래서 우선 구조적인 지역사회가 어떤 게 있는지, 예를 들어서 저기 위에 있는 집합체, 대면 공동체, 생태학적 문제 공동체, 지정학적 문제 공동체, 조직, 문제 해결 공동체, 이런 용어를 암기하지 않으면 이걸 적용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 구조적인 지역사회의 집합체, 대면 공동체라고 하는 요걸 암기하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적용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암기할 건 암기하고 이해할 건 이해해야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문제 풀이할 때 이런 부분들을 자꾸 구분시켜 드릴 거예요. A급, B급, C급도 있지만 암기해야 되는 거, 이해해야 되는 거 되시겠죠? 어떤 형태로 공부해가지고 와야 되는 건지. 자, 이래서 구조적인 지역사회를 구분을 해본다면 지역사회의 기본적인, 자, 기억 보실게요. 기본적인 집단인데 구성원 상호 간에 상호 교류를 하고 소식을 전달하고 친근 간 공동의 의식을 소유하고 있는 지역사회 한 유형. 그러니까 구조적인 지역사회니까 이런 거예요. 가까이서 같은 지역, 같은 공간 안에 있다라는 이유만으로도 구조가 됐는데 상호 교류까지 하게 되었고 친근감까지 가지고 있고 공동 의식까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교민회 같은, 그리고 가족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 이웃도 여기에 해당이 돼요. 자칫 잘못 판단하게 되면 우리가 이거를 구조적인 지역 사회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감정적 지역 사회다. 그죠? 소속 공동체다. 이래 버릴 수 있잖아요. 물론 감정적인 지역 사회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 이전에 그래서 같은 공간에 있고 그래서 구조적인 지역사회 중에서 뭐랑 같아요? 대면 공동체입니다. 얼굴을 자꾸 대면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니 감정적인 지역사회에서 그래서 이제 공동 소속체까지 감정적인 지역사회의 소속 공동체의 성격까지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교민의 가족, 이웃. 이건 어디에 속한다? 대면 공동체다. 자, 니은 자연환경적인 특성으로 구분했어요. 그래서 고산지역, 호반지역. 그래서 주로 이렇게 지리적인 특성, 기후, 환경변화 이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런 집단, 이런 공동체를 뭐라고 한다? 이 유형은 그렇죠? 생태학적인 공동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생태학적 공동체. 생태학적인 공동체에 어떤 그 교류라든가 이런 게 있어 없어요? 없지. 그냥 단지 우리가 아프리카에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어때요? 물이 부족하다. 물이 귀하다. 뭐 이런 거랑 마찬가지로 그냥 그 생태학적인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같은 특성을 가져버리게 되는 거죠. 비를 같이 맞고 같이 이제 물이 없고 또는 너무나 우림 지역이고, 네. 생태학적 공동체. 디귿. 문제를 정의할 수 있고 문제를 공유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든다면은 빙하가 녹고 있다 우리 동네에 이런 그죠? 같은 문제를 정의하고 그리고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해결을 한다, 해결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 뭐죠?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한다, 문제 해결, 공동체. 리을, 산림 파괴, 산성비,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지역사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지역. 자, 자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해결 공동체이지만 그냥 수동적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죠. 그건 생태학적 공동체지. 내가 조금 더 능동적이다. 문제 해결 공동체. 굉장히 수동적이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원전 사고가 났어요. 방사선에 노출이 됐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생태학적 공동체죠. 생태학적 문제 공동체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후쿠시마 원전에서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를 한대요.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죠. 해류를 타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거다. 그래서 범지역적, 범국가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역자치단체뿐만이 아니라 정부기관, 국제기구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묶어져 있는 거죠. 지금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범위 안에 묶어져 있어요. 얘는 뭘까요? 그럼 미음은? 문제 해결? 공동체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혼돈되는 걸 출제자도 알까 모를까? 알지. 제일 혼돈되는 거. 그래서 지역사회의 구조적 지역사회 유형 중에 판단하라라고 한다면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게 생태학적 공동체, 생태학적 문제 공동체하고 문제 해결 공동체하고 올해 나올 만하지 않겠습니까? 후쿠시마 방전하고 연결해가지고 그죠? 두 가지 구분하겠지. 원전 사고 발생 지역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방사선 오염 지역 안에 들어간다. 그건 뭐예요? 방사선 오염 지역 안에 우리가 들어갔다. 생태학적 문제 공동체. 또는 원전 그 방류 때문에 우리가 수질 오염의 대상이 되어 있다. 어쩌면 방사선의 오염이 될 수도 있다. 그건 뭐예요? 생태학적 문제 공동체. 그런데 이걸 좀 더 그건 수동적인 거잖아요. 근데 조금 더 능동적으로 우리가 모였다. 이걸 한번 고민해보자. 관심사를 묶어가지고서 지역자치내 또는 민간단체에서 또는 전문가 기관들이 뭐 이렇게 해서 함께 모였다. 이런 뭐예요? 문제 해결 공동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수동적이냐 능동적이냐의 차이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지. 그죠? 문제를 같이 공유했다. 막 이거 가지고 자꾸 판단하시려고 하지 말고 수동이냐 능동이냐 이렇게 해서 구분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시겠죠? 오케이. 자, 비읍 보세요. 일정한 환경에서 특정 목표를 추구하는 일정 구조를 가진 사회 단위고 목표 지향적이고 합리성과 보편성이 있고 특정 목표 달성을 위해서 환경하고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목표를 추구하는 구조를 가진 사회 단위예요. 목표 때문에 모여졌어요. 이러면 우리는 이 구조적인 지역사회를 땡땡이라고 얘기한다. 두자. 뭐겠어요? 목표를 위해서 모인 집단이에요. 특정 목표를 추구하는 구조를 가진 사회 단위고요. 목표 지향적이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만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보건소도 있고 병원도 있고 교회도 있고 학교도 있고 산업장도 있고 지금 우리가 모인 것도 사실은 목표를 가지고 모인 집단이잖아요. 공동체잖아요. 그죠? 이런 공동체를 우리는 뭐라 한다? 조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비읍도 되게 중요한 내용이겠죠. 목표가 나오면 뭐다? 조직이에요. 목표 때문에 모였다. 조직입니다. 그래서 보건소만큼 목표가 선명하고 교회만큼 목표가 선명하고 학교만큼 목표가 선명한 곳이 어디 있겠어요? 특정한 목표를 추구하는 사회 단위. 이건 뭐다? 조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때요? 굉장히 쉬운데 구조적인 지역사회 유형도 분류하려고 하니까 기입형으로 나오면 놓칠 수 있겠다. 그죠?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올해는. 자, 기능적인 지역사회를 구분하라. 아무래도 구조적인 것보다는 가능성이 떨어지겠지만 기능적인 것도 한번 구분을 해본다면 자, A 구미공업단지에서 다량의 페놀 원액을 누출해서 인근 취수장을 오염시켰다. 이것 때문에 영화도 찍었잖아요. 얼마 전. 그죠? 영화 나왔잖아요. 페놀 오염으로. 나 그 영화 제목을 맨날 모른다.
낙동강을 따라 흘러서 밀양, 함안, 부산, 마산을 포함한 영남 주민은 오염수를 음용을 해서 임산부가 자연유산, 임신중절 뭐 이런 것들이 되죠. 주로 이제 생식기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능적 지역사회로 본다면 얘는 뭐를 어디에 해당이 되나? 기능적인 지역사회에서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기능적인 지역사회는 뭐뭐 있더라? 자, 뭐가 있어요? 동일한 요구를 지닌 공동체, 자원공동체 이거든요. 동일 요구를 지닌 공동체, 자원공동체. 그러면 기능적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페놀 오염으로 모여가지고서 임신 중절이 되기도 하더라 라고 한다면 이거는 기능적 지역사회에서 동일 요구일까 자원공동체일까? 동일 요구겠죠. 그러니까 동일 요구 집단하고 구조적인 지역사회에서 어때요? 그 생태학적 문제 공동체하고 그러니까 잘 보셔야지. 이게 기능적인 지역사회의 관점에서 질문하는 건지 구조적인 지역사회의 관점에서 질문을 하는 건지. 그래서 기능적인 지역사회에서 구분을 하라라고 한다면 동일 요구 공동체라는 거예요. 자, B.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원의 활용 범위로 모인 집단. 기능적 지역사회의 개념 자체가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목표 성취라고 하는 과업을 가지고서 모여있기 때문에 이렇다면 기능적인 지역사회에서 B는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모여서 경제, 물자, 인력, 소비자, 다른 지역에 대한 영향력 등의 자원을 가지고 자원의 활용 범위로 모였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자원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C. 특별한 문제가 있는 장소 그리고 어떤 건강 문제, 그 건강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포함하고 있는 영역을 말한다 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기능적인 지역사회, 기능적 동일한 요구를 가진 지역사회, 동일한 요구를 가진 공동체, 요구 공동체. 자, 모자 보건 대상, 결핵 관리 대상, 감염병 관리, 치매 환자, 자폐 부모 집단이라고 해서 아예 그냥 결핵 관리, 모자 보건 이렇게 묶어놨으니까 동일 요구 공동체가 되겠죠. 자, 그래서 기능적 지역사회에서는 동일 요구하고 자원 공동체가 있구나. 자원 공동체는 항상 자원으로 모였다라는 얘기를, 그죠? 그런 힌트를 주더라. 예. 힌트를 주더라. 그렇지 않고 어떤 문제로서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동일 요구 공동체구나.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조적 지역사회에서 문제 해결 공동체와 기능적 지역사회에서 동일 요구 공동체하고 요걸 혼돈하지 않게 먼저 구조적으로 구분을 하라고 한 건지 기능적으로 구분을 하라고 한 건지 요걸 잘 보고 기입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혼돈이 될까봐 지금 구분한 거예요. 정신없죠? 그래서 요거 구분을 몇 번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용어만 기억하시면 어려울 건 없어요. 분류 먼저 하고 용어 정리하시고. 됐죠? 구조냐, 기능이냐. 그리고 구조라면 용어, 예, 기능이라면 용어. 이렇게 해서 기능적인 거냐, 구조적인 거냐 분류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직접 질문합니다. 자, 공동체 유형을 분류할 때 우리나라 보건소는 어떤 지역사회 유형에 근거해서 설치가 됩니까? 뚜렷한 어떤 지역사회의 유형에 근거해서 구조적 지역사회 중에서 지정학적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설치가 되는 거고요. 5번 지역사회 여러 유형 중에 지역사회 기능에 초점을 둔 유형 두 가지는 기능이니까 아까 요구 공동체하고 자원 공동체 두 개 있었고요. 자, 그럼 뭐 됐고 4번 같은 경우는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죠, 그죠?
지정학적 공동체에다가 근거해서 설치가 됐으니까 6번. 자, GC, SC는 매년 장마철만 되면 홍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한데 이 때마다 해마다 고충을 겪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지역사회는 어떤 공동체라 할 수 있느냐라고 했어요. 장마철만 되면 홍수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해진다. 지금이잖아요. 예, 물난리가 나가지고서 이제 차례대로 물폭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뭐라고? 그렇죠. 생태학적 문제 공동체라고 얘기했죠. 그죠?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 자, 7. A와 BC를 통과하는 철도 공사로 인해서 두 지역의 주민들은 교통 혼잡, 소음의 문제를 겪게 됐어요. 자, 수동, 능동? 수동이지. 소음 때문에 문제를 겪고 있잖아요. 여기까지만 얘기했다면 이건 무슨 공동체야? 생태학적 문제 공동체죠. 그런데 두 지역의 주민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모였다라고 했어요. 해결하고자 모였기 때문에 이 공동체는 문제 해결 공동체가 되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문제 해결하려고 모였어요. 8. 지역사회 분류에서 이웃이나 가족, 교민회 등 구성원의 상호 교류가 빈번해서 서로 친근 간 공동의식을 소유하고 있는 집단이다 라고 한다면 그쵸? 이웃, 가족, 교민회 상호 교류가 빈번해져서 공동의식까지 소유하게 되었다. 되면 공동체. 아시겠죠? 이렇게. 작년에 문제 답을 따로 드렸더니 정신없다 해서 제가 문제 가까이에다가 답을 이렇게 넣어놨어요. 이게 더 좀 편하시려나? 네. 그래서 참고하시고. 자, 9번 갑니다. 이제 건강 증진, 건강의 개념. 자, 1948년에 세계보건기구 헌장에 제시된 세계보건기구의 건강 개념이다 라고 해서 B급인데요. 1948년에 1948년에 건강 정의가 가장 먼저 WHO의 건강 정의로 질병이 없고 해악하지 않다는 것만이 아니라 신체, 정신, 사회적으로 완전 안녕 상태. 1948년에 건강 개념을 일반적으로 쓰고는 있어요. 이 일반적으로 쓰는 개념에서는 완전 안녕, 그러니까 이 웰리스라고 하는 표현을 처음 이제 쓰기 시작하면서 완전 안녕 상태다라고 얘기한 거에 초점이 되고요. 그리고 98년 5월 제네바에서 이제 다시 한번 마무리를 했죠. 즉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 정신, 사회적, 영적으로 완전 역동적 안녕 상태다라고 해서 어떤 개념이 들어갔어요?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간 거예요. 역동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면서 이 표현이 굉장히 의미 있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98년 5월 제네바에서 제시한 WHO의 건강 개념을 기억하시다. 자, B급입니다. 자, 이래서 WHO에서는 건강을 개인을 부분의 합이라고 보다는 기억으로 보았다라는 개념입니다. 부분의 합이라는 게 뭐야? 팔도 건강하고 달도 건강하고 눈도 건강하고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신체적인 어떤 건강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 게 아니고 기억이라는 관점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라는 인간으로 보았다라는 개념이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니은이라는 맥락에서 건강을 놓았다라는 건데 그 환경이라는 맥락 내에 건강이 놓여졌다라고 보고 환경을 포함을 시켰다라는 거고, 건강을 디귿이라는 삶과 연결시켰다라는 점에서 매우 혁신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건강을 생산적, 창조적인 삶과 연결시켰다라는 점에서 혁신적이다. 아주 다이나믹하다라는 거예요. 환경하고 아주 다이나믹하게 웰니스를 추구해 나가야 되는 아주 창의력 있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창조적이다, 생산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이라는 개념을 전체 인간으로 영혼까지 봤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았고, 그리고 다이나믹하잖아요. 계속해서 환경하고 다이나믹하게 적응하는 맥락에서 보았고, 또 그를 통해 가지고 이 건강을 획득하기 위해서 굉장히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점으로 얘기를 했다. 그래서 98년도에 WHO의 건강의 개념을 굉장히 초점을 두고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세 가지 관점을 가졌기 때문에 아주 혁신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로서의 인간, 또 환경이라는 맥락을 포함했다라는 점, 생산적이고 창조적이라는 점.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이게 출제가 될 수 있다고 상당히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이 라론드라고 하는 분은 캐나다의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죠. 보건복지부 장관인데 이분이 이 헬스 필드 컨셉이라고 하는 거를 제시를 하면서 이 인간의 건강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모든 요인이 포괄해서 관계를 가져야 되고 특히 의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포함해서 구성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헬스 필드에는 네 가지 필드가 있습니다. 가 필드, 나 필드, 다 필드, 라 필드가 있는 거야. 자, 가는 제일 쉬운 거지. 내부 구조. 응? 가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인체를 얘기를 하겠죠. 그죠? 인체 생리를 얘기를 할 거고, 나는요? 응? 이 나는 사회적, 물리적인 거. 자, 내부 구조, 신체에는요, 성숙, 노화, 그리고 유전까지 포함을 하고 있고요. 사회 물리적인 거. 근데 여기 안에는 심리적인 것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사회 물리, 심리적인 거. 나는 뭐겠어? 환경이겠지. 그 다음에 다는요, 재활과 예방과 치료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다를 포함시킨 것도, 헬스필드에 다를 포함시킨 것도 이 라론드가 굉장히 특별하게, 라론드의 특별한 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다는 뭐겠어요? 그쵸. 보건의료 체계 또는 의료 제도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그죠? 보건의료 체계를 포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라가 처음으로 라론드에 의해서 대두가 되면서 건강에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해서 요때부터 건강 증진이라는 개념이 발달을 했는지도 몰라요. 자, 라는 직업 요인과 여가 선용과 기호 섭취라고 하는 아주 개인적인 뭐에 포함된다? 습관. 그죠? 네. 그래서 생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건강에 있어서 개인이 성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포함을 하고 있는 거죠. 사회적으로 환경적인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건 다를 보는 거예요. 의료 체계, 의료 제도를 보는 것이고요.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습관, 생활 습관을 보는 거다. 그래서 생활 습관을 포함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아주 혁명적으로 보고 있는 개념이죠. 이게 무슨 모형이라고? 건강 모형? 이름. 건강의 장 모형이다. 헬스필드 컨셉입니다. 라론드. 절대 잊지 마시도록. 자, 스미스의 건강 모형은 여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약하고 그냥 건강 모형을 네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스미스의 건강 모형에서는 여기에서 문제에 나와 있듯이 건강과 질병의 연속선에 각 극단에 의해서 정의가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과 질병의 연속 안에서 건강을 구분한 거는 테리스의 건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건강과 불건강을 연속선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들은 이 스미스는 건강 모형에서 이 극단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네 가지 개념을 갖고 있죠. 하나는 연속선의 한쪽 끝에 질병의 증상이나 징후가 있는 상태, 반대편 끝은 질병의 증상이 없는 상태, 불구가 없는 상태를 건강. 그래서 양 끝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테리스의 건강은 이렇게 연속선 안에 한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에 반해서 스미스의 건강은 극단으로 치우쳐가지고 건강이냐, 징후가 있냐, 없냐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모형을 임상 모형이라 그러겠죠. 그 다음에 역할 수행으로 봐서 역할을 수행을 한다 또는 업무를 방해하는 무력 상태다. 이렇게 양극단에서 본다면 요거는 역할 수행 모형이다. 그 다음에 건강은 유기체가 물리적, 사회적 환경과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상태.
그래서 적응에 실패하면 질병이라고 보는 견해, 요건 적응 모형. 건강을 일반적인 안형과 자아실현까지 확대를 해서 자아실현을 완성하는 잠재력이 현실화된 상태를 건강, 생리학적인 상태의 치료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서 자아실현을 저해하는 상태를 불건강이라고 한다면 요거는 행복모형. 그래서 행복은 자아실현 모형, 자아실현이다라고 하는 걸로 행복모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적응할 수 있으면 건강, 적응에 실패하면 질병. 어디에 적응한다? 물리사회적인 환경에 적응한다, 적응하지 못한다. 그러면 적응 모형. 역할을 한다, 수행한다, 수행하지 못한다. 역할 모형. 그죠? 질병, 증상이 있다, 없다. 임상 모형. B. 자, 지역사회 건강 개념입니다. 자, 지역사회 건강 개념 12번은요. 이 건강을 절대적인 상태의 어떤 개념이 아니라 가로 보고 있고, 임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나로 보고 있고, 개인이 아니라 다로 보고 있는 지역사회의 건강도 굉장히 독특하죠. 절대가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으로 보고 있으며, 또 임상 관점이 아니라, 이게 되게 중요하지.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나의 관점으로 보고 있다. 지역사회 간호의 건강은 그렇죠. 기능적 관점이다. 그래서 지역사회 간호에서 건강, 최고의 건강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적정 기능 수준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적정 기능 수준이라고. 굉장히 창의적이어야 돼요. 내가 지금 한쪽 다리가 없다면, 한쪽 눈이 없다면, 그렇지만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갈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최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한 잠재력을 발휘를 해서 자아실현을 해나가는 게 지역사회 간호에서의 건강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인 개념, 상대적이고 임상적인 거 아니고요. 기능적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개인이 아니라 인구 전체 집단으로 건강을 정의해서 가족 건강, 지역사회 건강, 학교 건강 이런 형태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다를 가지고 있다는 건강의 개념에 가나다가 포함됐다는 게 굉장히 독특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상대적이며 기능적이고 인간 전체를 집단으로, 인구 집단을 건강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처음이죠.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건강 개념을 설명하게. 그렇기 때문에 기능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스터하고 프레시맨은 기능적인 관점에서 건강을 대상자에 의한 이것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아스터가 정의한 게 적정 기능 수준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프레시맨의 기능의 연속 지표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프레시맨은 건강의 연속성, 또 기능의 연속 지표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기능의 연속 지표. 그래서 이 기능의 연속 지표를 출제할 수 있겠지. 그래서 지역사회 간호의 지금 총론에서 올해 출제 문제를 한번 예상을 해본다면, 그 지역사회의 유형 있잖아요. 집합체의 유형을 구분하는 거라든지, 또는 이제 건강의 개념, 특히 라논드의 건강의 장 모형이라든지, 또는 지역사회 간호의 건강에서 적정 기능하고 이렇게 기능의 연속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앞쪽에서 한번 짚어볼 만하다라는 거예요. 자, 답 보고 정리하시고 13번. 자, 이제 다른 건강의 개념을 볼게요. 건강 증진이라고 하는 개념의 맥락에서 13번. 다음 사례를 참고해서 아래에서 설명하고 있는 건강 개념이 무엇일까? 자, 최근에 초등학교 비만 아동의 증가에 따라서 소득 분위로 소득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아니, 비만하고 소득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런 거예요. 그죠? 어떤 환경적인 요소를 끌고 들어왔는데, 특히 소득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왔어요. 또는 소득이나 어떤 지역, 이런 부분들을 갖고 왔어. 가지고 와서 이런 요인으로서 비만 아동이 고소득 가정과 저소득 가정 이렇게
고소득 가정보다 저소득 가정에서 무려 2배나 더 비만화가 많은 것 같아. 이렇게. 저소득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못 먹어서, 그죠? 못 먹어서, 네, 말라야 되는 거 아니야가 아니고요. 상당히 환경적인 서포트가 지지가 되지를 못하면서 오히려 어마어마한 비만의 비율을 가지고 있더라. 이 생계를 이어나가면서 의도치 않게 자녀를 방임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여기서 방임된 상태로 자라면서 아동 비만의 발생 가능성이 높더라라는 기사가 실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저 그냥 햄버거나 그죠? 닭튀김 내지는 피자 이런 것들, 라면 이런 것들로 끼니를 정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회 경제적인 요소와 건강 수준의 관계를 다루기 시작을 했어요. 언제부터?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들어와서 훨씬 더 그 개념이 농후해지기 시작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바람은 2010년도에 엄청나게 불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좀 정리가 되어 가고 있고 다시 상당히 많은 건강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개념이 들어왔기 때문에 좀 정리가 되었어요. 뭐냐? 기업 개념이에요. 사회, 경제적, 인구학적, 지리적으로 정의된 인구 집단에서 한 가지 이상의 건강 측면에서 나타나는 체계적이고 잠재적인 교정 가능한 차이가 없는 상태로 누구나 차별이 없이 보건의료 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개념이죠. 자, 이렇게 사회, 경제, 인구 또는 지리적으로 이 인구 집단의 존재를 한다면 잠재적이고 교정 가능한 차이가 없는 상태라고 체계적이고 잠재적인 교정 가능한 차이가 없는 상태, 누구나 차별 없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리고 사회, 경제, 인구, 지역적으로 구분된 인구 집단 사이에 구조적이고 교정 가능한 건강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 성별, 인종, 종교, 교육 수준, 직업, 소득 수준, 재산, 사회, 경제, 지리적인 위치 이런 거에서 건강 불평등을 줄이거나 없애는 거, 이 개념을 뭐라 한다고요? 건강 형평성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건강이라는 개념이 최근에 와서는요, 건강의 형평성 제고라고 하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썼고, 그리고 2030 플랜에서도 건강의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그 건강의 형평성에는 어떤 개념이 들어간다? 성별, 인종, 종교, 직업, 소득, 지역, 재산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회적인 요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는 건강의 형평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건강 관점. 이상적으로 모든 사람은 자신이 최대한의 건강 잠재력을 얻을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 되고, 현실적으로도 어떤 사람도 피할 수 있다면 이런 가능성을 달성하는데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건강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의 그 형평성에는 건강 관점을 하나를 갖고 있고 보건의료 관점을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두 관점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보건의료 관점에서는 요 세 가지를 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강의 형평성은 보건의료 관점에 훨씬 더 많이 치우쳐져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사회적인 거니까 보건의료 관점에 좀 더 많이 치우쳐져 있는데 요 세 가지의 관점을 보장해 준다라는 얘기예요. 뭘까? 누구나 필요하잖아요. 이 동일한 필요에 대해서 이런 접근, 니은의 접근, 디귿의 접근,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리을의 접근을 보장해 주는 거죠. 동일한 필요에 대한 동일한 접근, 동일한 필요에 대한 동일한 이용, 모든 사람에 대해서 동일한 질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중요하다, 안 중요하겠어요?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보건의료 관점에서의 이렇게 질문하겠지. 보건의료 관점에서 건강의 형평성을 설명하라고. 그럼 뭐예요? 동일한 필요에 대해서 동일한 접근이 돼야 되며 동일한 이용이 되어야 되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의료의 질이 공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일한 의료의 질을 보장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무슨 얘기야? 동일한 필요에 의한 동일한 접근. 응? 이게 근데 잘 되겠냐고 요즘에. 이게 돈이 없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요즘에는 의사가 없어서 안 된다? 안 그래요? 외과 의사가 없어서 수술을 못 하고 소아과 의사가 없어서 소아 아이들이 뭐 그냥 크루브로 사망을 한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냥 받아만 줬으면 되는 거를. 그리고 또 우리 같으면 그냥 응급실에 들어가서 빨리 에피네프린 하나만 주세요라든지 뭐 이렇게라도 대처를 할 텐데 이게 뭐 이 병원에서 못 받아줍니다 하니까 애를 데리고 돌다가 단지 그냥 크룹 때문에 사망을 했다. 이게 크룹 때문에 사망한 게 19세기에 와서부터서는 크룹으로 사망한 예가 없어졌거든요. 거의.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지. 그러니까 건강의 형평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사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볼 만한 거죠, 요즘에. 동일한 필요에 대한 동일한 접근? 가까이 있어야지. 지리적으로 가까워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흉부 외상을 입었는데 수술을 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이 없다라는 사실이고, 수술실이 없어서, 충수 절제 수술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동일한 필요에 대한 접근, 또 이용, 모든 사람에 대한 퀄리티 보장이라는 거죠. 이제 세 가지 잊어버리지 않겠지? 요게 뭐라고요? 건강의 형평성, 보건의료 관점에서의 건강 형평성. 그러면 보건의료 관점에서, 건강 관점에서의 건강 형평성은 기회, 공정한 기회. 그래서 이 기회에 대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개념이요. 이게 건강 관점에서의 건강의 형평성입니다. 그런 키워드를 기억을 하셔야 되고 요거는 서술하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키워드를 암기해서 서술로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건강 형평성을 설명하자면 두 가지 관점으로 꼭 설명을 해줘야 하나는 건강 관점에서 기회, 그죠? 공정한 기회. 보건의료 관점에서의 세 가지 개념. 요걸로써 건강 형평성을 표현해야 되는 거죠. 됐죠? A급입니다. 건강 형평성. 옆에 이거 비워놓은 데다가 건강 형평성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여기다가. 거의 그걸 쓰면은 답이 나와서 제가 못 썼거든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 큰 제목을 자꾸 써놓는 것은 목차를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전체 제목을 먼저 기억을 하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라는 의미에서 써놓은 거니까요.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용어들 있잖아요. 요런 데다가 공정한 기회라고 한다든지, 또는 여기다가 접근, 기회, 접근 이용, 질, 이런 것들을 이렇게 키워드들을 빼가지고요 옆에다가 써놓기만 하더라도 나중에 어때요? 이렇게 넘겨가면서 눈도장 찍으면서 복습할 때 요런 용어들만 보더라도 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이렇게 색칠해 놓고 하는 것보다도 워드로, 그죠? 용어들을 빼내서 좀 써놓고 자꾸 반복하시는 게 이제 누적 복습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복습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게. 건강 형평성 하면은 공정기회, 접근 이용, 질. 이거는 건강 관점, 요거는 보건의료 관점.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됐죠? 올해는 A급. 자, 14번. 건강권에 대한 권리, 즉 건강권은 참정권,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되는 인권이다.
건강권은 건강할 권리, 보건의료에 대한 권리, 보건의료 체계에 대한 권리. 자, 건강권은 세 가지에 대한 권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건강할 권리, 의료에 대한 권리, 의료 체계 내에서의 권리로 설명합니다.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네 가지의 요소가 포함이 돼야 되는 건데, 네 가지 요소. 자, 국가는 충분한 양의 공중보건, 의료기관, 보건의료 서비스, 상품을 제공해서 국민이 이용이 가능해야 된다. 이 글자가 잘려버렸는데 있죠, 여러분들한테는? 국민 이용이 가능해야 된다. 이게 왜 이런가? 자, 그리고 국가가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은 국가의 발전 수준에 따라 다르다. 이건 건강권 보장 요소에서 국민이 이용 가능해야 된다. 이거요. 이용 가능하려면 충분한 양의 공중보건, 의료기관, 의료서비스 상품이 제공돼야지 이용이 가능한 거죠. 이를 건강권 보장 요소에서 유용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용성. 그래서 국가가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은 국가 발전 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유용성이고, availability, 뭐 이렇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availability. available. 자, 보건의료 시설, 상품, 서비스에 대한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접근이 가능해야 된다. 이건 좀 쉬워지겠죠. 비차별성, 어떤 물리적인 접근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접근, 정보의 접근성이 보장돼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접근성이겠죠. 그 다음에 디귿, 모든 보건의료 시설과 상품, 서비스는 의료 윤리, 문화적으로 사회 구성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어야 된다. 이니까 수용성이겠지. 또 문화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보건의료 시설, 상품, 서비스 또한 과학적인, 의학적으로 적절하게 양질로 제공이 돼야 된다. 요거는 퀄리티. 잘 훈련된 의료진, 과학적으로 승인된 안전한 약, 병원 장비, 충분한 위생, 안전한 식수. 요거는 퀄리티. 자, 그럼 다시 건강권 보장 요소에서 국가가 충분한 양의 공중보건, 의료기관, 의료서비스 상품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국가가 수준이 발전 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전반적인 거를 다 준비를 해놔야 제공을 해줄 수가 있다. 이거는 유용성, 이용에 넘어서서 available, 유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시설이나 상품,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이건 접근성은 아실 거고, 또 문화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건 수용성이니까 이것도 할 수 있으실 거고, 또 충분한 어떤 잘 훈련된 의료진, 과학적인 안전한 의료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퀄리티를 얘기를 하니까 이것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강권 보장 요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건강권이라고 하는 거는 뭐였죠? 건강할 권리, 보건의료에 대한 권리, 보건의료 체계에 대한 권리. 네,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단 모든 상품을 다 준비해놔야 되는 유용성이 있어야 되고, 접근이 가능해야 되며, 돈도 낼 수 있어야 되고, 지리적으로도 가능해야 되고, 접근이 가능해야 되고, 또 의료의 질이 좋아야 되며, 또 문화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건강권 보장 요소 4가지. 되셨죠? 자, 그다음 그러면 건강의 불평등. 요거 건강 불평등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답안에 그 13번 안에 있는데 건강의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 교육 수준, 직업계층, 소득 수준, 재산 이런 그 사회 경제적인 위치에 따라서 건강 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지역 간의 건강 수준의 격차 또는 사회 경제적인 위치 지표에 따른 건강 수준의 차이를 건강의 불평등이다. 지역 간
사회 경제적, 그죠? 지역 간의 격차, 사회 경제적인 격차, 건강 수준이 다른 걸 건강 불평등. 그럼 아까 비만아들이 저소득층 비만아들이 고소득층 비만아보다 2배가 더 많았다? 이건 건강 불평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의 형평성에서 벗어났다. 건강권을 보장을 못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 불평등의 결정 요인이 소득 수준, 고용 수준, 교육 수준. 그래서 항상 사례는 이런 정도로 소득이나 교육 수준이나 이런 걸로 제시를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건강 불평등의 지표. 불평등 감소를 하기 위한 보건활동의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소 아동 클리닉을 주 1회 정도 한번 실시해보면 어떠냐,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 15번. 이제 지역사회 간호로 들어갑니다. 자, 스티븐스, 이 지역사회 간호 이론의 6가지 구성 요소를 얘기를 하는데, 대상과 간호 행위와 목표하고의 관계를 얘기하겠죠. 그리고는 대상과 간호 그리고 목표 이 3가지하고 대상과 간호하고의 관계, 그죠? 그리고 대상과 목표하고의 관계, 대상 행위와 목표하고의 관계, 이렇게 6가지를 제시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 간호 대상과 간호 행위하고의 관계는 가로 연결되어 있다. 뭐죠? 대상과 행위하고의 관계는 가로 연결되어 있다? 응? 대상과 행위하고의 관계는 간호 과정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 다음에 간호 대상과 목표하고의 관계는 뭘로 연결되어 있다? 기능의 연속 지표로 연결되어 있다. 행위와 목표하고의 관계는 뭘로 연결되어 있다? 간호 수단으로 연결되어 있겠죠. 그죠? 간호 수단으로 연결되어 있겠지.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6가지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거 B. 자, 16번. 이제 1에서 지역사회 간호에서 지역사회 간호 대상과 목표하고의 관계, 요렇게 질문을 잘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스티븐스의 그 6가지의 간호 이론에 그쳐 해가지고서 이런 식의 질문을 하게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대상과 목표하고의 관계를 제시하고 여기에서 기능의 의미를 해석해라 라고 한다면 뭘 얘기하는 거지? 기능의 연속 지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기능이라고 하는 거를 설명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능의 연속 지표라고 하는 거는 지역사회가 스스로 기능의 연속 지표상의 적정 기능 수준으로 긍정적 이동을 하고자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기능이라는 것은 뭐다? 여기서의 기능. 지역사회 간호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이 관점이 아니라 기능의 관점으로 봤다 그랬잖아요. 그죠? 신체적인 어떤 건강이 아니라 기능의 임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기능적인 관점으로 설명을 했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이 기능은 뭐겠어요? 이 기능은 뭘 말하는 거야? 이 기능이라 하는 것은 자기 건강 관리 기능이에요. 자기 건강 관리 기능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얘기했지? 프레시맨이 얘기를 하면서 자기 건강 관리 기능에 부정적 기능이 있고 긍정적 기능이 있다. 그리고 이 부정적인 기능과 긍정적인 기능은 그 긍정적인 기능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연속적으로, 그죠? 연속적으로 뭘로 연결되어 있다? 기능의 연속 지표상에 놓여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처음 보는 것 같지?
그래서 그 지역사회 간호에서 기능이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했더라 안 했더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중요하게 얘기를 했고 그 기능이 도대체 뭐냐? 자기건강관리 능력인데 이게 부정적인 거에서 긍정적으로 뭘로? 기능의 연속지표상에 놓여 있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부정적인 기능은 몇 개 있어요? 5개 있고 긍정적인 기능도 5개 있는데 그 끝이 어디다? 적정 기능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기능을 한번 열거해봐라. 이렇게 그냥 연속지표를 쭉 열거하면 되죠. 연속지표를 이렇게 여기 있네. 순서대로 열거하세요. 문제 있습니다. 문제 보면서 또 얘기하지. 뭔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질문부터가 16번은 질문부터가 스티븐스의 6개의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문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건데 지역사회 간호 이론에서 지역사회 간호 대상과 목표하고의 관계를 제시하라라는 의미가 기능의 연속지표, 기능을 설명하라. 여기서의 기능의 의미를 해석해라 라고 하는 거. 자,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A급입니다. 자, 17번. 지역사회 간호의 목표는 그때그때 다 달랐다는 얘기인데 지금은 간호 대상이 그들 건강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능의 연속 지표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후레시맨의 기능의 연속 지표를 순서대로 열거해봐라 이거 있죠. 부정적인 기능의 지표 5개라고 한다면 제일 왼쪽에서부터 여러분이 이렇게 열거해서 나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일 왼쪽은 여러분이 왼쪽이네. 제일 왼쪽은 가장 부정적인 기능이고 제일 오른쪽이 가장 긍정적인 기능이니까 부정적인 거에서 이렇게 오면 되겠죠. 자, 가장 부정적인 기능이라면 기능 장애를 얘기하겠지, 그죠? 기능 장애, 불구 외상, 그 다음에 이제 초기 경고 신호, 그 다음에 긴장 유발이라고 하겠지. 긍정적인 기능이다라고 한다면 자기 인식, 대처, 성장, 자아 실현, 적정 기능 수준. 네. 기능 장애, 불구, 그 다음에 외상, 경고, 긴장. 그 다음에 긍정적인 것은 자기 인식, 대처, 성장, 자아 실현, 적정, 기능, 수준. 느닷없이 이렇게 열거하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더 어려워지면 자기 인식을 정의하라고 대처를 이 정의들 있죠. 이것까지 요구할 수도 있어요. 정의까지도 출제는 될 수 있으니까 그래도 뭐 이것들은 한번 읽어봐 주시고 요거는 외우셔야 되겠지. 그죠? 요 정도는 외우셔야 되고 그다음 자기 인식이란 주변에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는 거 뭐 이런 거니까. 대처란 처리하는 거. 그래서 키워드만 기억하시도록. 대처는 처리하는 거. 내 주변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면 그걸 대처라 그러고요. 그다음에 상황에 맞게 변화시킬 수 있다면 이거는 성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장부터는 창의력이 필요해. 응? 예. 늘 하던 대로 그냥 해결하는 거는 대처라고 할 수 있는데, 성장은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요.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되니까 창의력이 필요하죠. 자아 실현이라고 한다면은 성취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키워드들을 기억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자기 인식에는 이해, 그 다음에 대처에는 문제 처리, 성장에는 변화, 네, 자아 실현에는 성취, 적정 기능은요? 고려되어질 수 있는 모든 요인에 대해서 최대한 이룩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이 공부하면서 적정 기능 수준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자신의 그 기능의 연속 지표에서 그 위치가 어디다 내가, 에? 안 그래요? 사지육신이 다 멀쩡한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에? 눈이 안 보이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없잖아. 사지육신이 멀쩡하고 물 먹을 수 있고 물도 쓸 수 있고 하면 감사한 거 아닌가? 저는
매번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게 두 개 있어요. 물하고 손하고. 어? 손하고 물 가지고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 더러운 건 전부 다 물로 다 해결할 수가 있고 정리를 할 수 있잖아요. 물 없으면 정리가 안 되니까. 몸도 정리되고 해서 항상 난 물에 감사하거든요. 그리고 손한테도 엄청 감사해. 그래서 손이 없으면 못할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작업을 너무 많이 했더니 이게 손가락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마디가 아픈데, 이게 근데 이제 그 손 맨날 감사하죠. 또 조금만 더 견뎌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안 그래? 이렇게 자, 내가 감사하면서 지금 나는 내 긍정적인 기능을 유지하고 있어요. 나는 그 기능의 연속 지표에서 어느 정도를 유지하고 있을까? 제가 항상 그 깨어있는 거 있잖아요. 항상 이 기능의 연속 지표에서 나는 어디쯤 와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요. 깨어있는 거지. 그래서 항상 나를 다독이면서 괜한 인지 왜곡에 빠지지 말고 건강해야 된다라는 항상 어렵지만 건강을 선택하는 힘을 기르는 거 성장이죠. 그래, 그런 힘을 길러내셔야 합니다. 이 과정이 여러분들한테 그런 요구를 계속 하실 거예요. 할 거예요. 제로섬으로 살지 말라고. 하나를 더하고 하나를 빼고 하지 말라고요. 우리 사회는 경제만큼은 제로섬이에요. 남의 거를 뺏지 않으면 내게 안 되니까. 근데 이거는 창의력을 발휘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인생을 제로섬으로 살 수는 없잖아. 안 그래요? 하나를 더하면 하나를 빼야 돼? 요즘에 MZ세대들이 거의가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는 있더라고요. 하나를 더하면 하나를 빼. 하나를 더하는 건 뭘까요? 결혼을 하면 뭐를 빼겠어? 아이를 빼는 거야. 이해 가요? 결혼을 하면 아니 또 결혼의 조건이 부모는 빼자는 거지. 네 부모는 네가 챙기고 내 부모는 내가 챙기고. 그죠? 이거 빼면 뺄수록 나중에 이거 빠지면은요 이것 때문에 결핍이 와서 이게 인생이 온전해질까? 40, 50대가 됐어요. 40, 50대도 아니야. 50대. 여러분 오래 살잖아요. 멀쩡할걸? 80대가 되어도 멀쩡해서 아주 괴로울 텐데. 안 그래? 근데 아무도 없어. 아니 내 주변에 친구도 다 없어질 수 있어요. 병들어서 못 나오고 다리 아파 못 나오고 심지어 하늘나라 가버리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부모도 없고 그럼 누가 있어야 돼? 손주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와서 손주가 있는 다른 친구가 부럽고 내 인생은 이게 뭔가라고 생각이 들고 인생이 결코 30대 40대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뭐를 더하고 뭐를 뺀단 말인가? 응? 인생은 제로섬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예요. 항상 다 더해진다? 요구가 많아요, 요구가 많아. 내가 이제 자립할 수 있으면 또 한 사람을 더해가지고 결혼도 하라 그러고 결혼해서 살려고 하면 애도 있으라 그러고 애가 있으면 결혼하면 전체 식구가 하나 더 군이 하나 더 생기잖아요. 강력한 시대군, 강력한 친정군 이런 것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현명하게 자꾸 상상해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래야 나중에 결핍이 없어요, 여러분. 그 인생이라는 건 발달 과업이라는 거를 다 겪어야 되니까 행여 뭘 하나 뺄 생각을 하지 마. 예를 들어서 그죠? 여기에 이제 몰빵한다고 모든 걸 다 빼버리는 경우 우선순위라는 것은 있어야 되지만 영원히 빼버리는 어떤 선택은요 나중엔 정말 다 돌아오게 됩니다. 나한테로 치명적인 결핍으로 돌아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내 능력을 자꾸 어쩌면 나의 능력이 다 될 수도 있잖아요. 에? 일을 하면서도 가정을 꾸려나가면서도 안 그래?
예, 그러면서도 또 시댁 식구들, 친정 식구들까지 다 챙기면서도, 예? 아이들뿐만 아니라 손주까지, 내 친구들까지 다 어쩌면 창의력을 발휘하고 우선순위로서 선택을 해 나가다 보면 다 고려되어질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빼버리지 마시고 한번 나아가 보세요. 일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나머지 것을 완전히 다 버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 다 가져갈 수 있으니까 하지만 우선순위를 가지고 해라 이런 얘기지. 지금 이제 7월달 8월달이 되면 빼버리고 싶은 사람들 너무 많을 거예요. 이거 하나 빼버리고 나면 내 인생이 얼마나 가벼워질까 이런 생각들을 하지만 나는 옳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지. 다 가져가려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지만 힘든 게 다 내 거 돼요. 쉬운 거는 내 거가 안 돼. 어렵지만 해내셔야 되는 거고 그런 과정에 지금 놓여져 있는 거죠. 어렵지만 잠도 좀 덜 자고, 에? 잠도 좀, 낮잠을 꼭 자야 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낮잠을 자. 그죠? 깨어있는 시간에 최대한 집중을 하셔요. 그렇게 해서, 이거 다 공부해야지. 나중에, 뭐라고 질문을 많이 하는 줄 아세요? 교수님, 모의고사에 답만 보면 될까요? 이런 거 많이 물어봐요. 문제 풀이만 할까요? 아니면은, 또 이론 안 봐도 될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안 볼수록 본인이 손해지. 안 볼수록 점수가 낮아질 수 있겠죠. 볼수록 점수는 올라갈 수 있겠지. 그죠? 뭐만 봐도 될까요? 이것만큼 우매한 질문이 어디 있을까? 예. 찍어주길 바라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찍어는 주지만 그거를 흡수하는 거는 본인들의 역할인 거고 또 찍어주는 거는 다 같이 또 찍힘을 당해서 그 정도는 또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조금 더 해가지고 그 커트라인 내에서 0.1점을 더 받아서 합격을 할지. 그래서 이때쯤 되면 0.03으로 떨어졌어요. 다시 해도 될까요?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0.03. 점수 같지도 않은 0.03점이 그것 때문에 내가 합격을 못하고 커트라인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운이 좋게 0.3점 차이로 내가 합격을 했어요. 이런 경우들도 있지만 0.03의 희생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너무 안타깝잖아요. 어쨌든 안 된 건 안 된 거니까 그걸 자꾸 곱씹어서 생각할 건 아닌 거지만 이왕 할 때 하나라도 더 제대로 똑바르게 해보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문제풀이 할 때 제가 이런 거를 자꾸 구분을 해드리는 거죠. 이거는 판단하는 거, 이거는 생각하는 거, 이거는 키워드를 기억하는 거, 이건 서술을 기억해야 되는 거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기준은 이 문제들이 그냥 기준치인 거지 이게 다이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것조차도 내가 흡수를 하지를 못하면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분위기 싸하게 만들 생각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경각심을 갖고 공부는 하셔야지. 어떤 것도 버리지 말고 가져갈 생각을 하고 어려운 게 내 거 되고 어려워야 되는 게 정상이고요. 지금 고지에 다다라가지고 헐떡거리는 걸 생각을 하고 있으셔야지. 지금 3분의 2 왔거든요? 아니, 얼마나 힘들어. 산에 3분의 2 올라갈 때가 더 힘들겠어요? 10분의 9가 더 힘들겠어? 이제부터는 갈수록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가셔야 돼. 하셔야 되고 해내야 되고 매일매일을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0.3점으로 커트라인 위로 올라가. 끝까지 포기 안 하는 사람들. 정말 그래요. 아, 포기할 마음이 요만큼도 없구나. 그런 사람들은 꼭 합격해서 가는데 요거 될까? 요 마음 가지고 안 될 수가 있어요. 나 기차 탈 때 그런 생각 엄청 많이 하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지방에서 내가 서울에 산 지가 이제 한 10년 넘어가는 거지만
그 전에 지방에서 매번 올라와서 강의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야, 이거 너무 힘든데, 이제 역까지 가고 기차까지 뛰어가야 되니까, 그걸 살짝만, 뭐 도저히 못 타. 이러면 내 앞에서 문이 닫히고요. 난 죽어도 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막 타면, 내가 타고 나면 문이 닫혀요. 그런 경험 없나? 별로 없구나. 저는 막 그런 경험이 많아요. 매주 그렇게 막 사방으로, 지금처럼 인터넷 강의가 없었을 때는 전국을 다녀야 됐었으니까 그땐 그랬지. 18번 보세요. 자, 공부 잘 하자는 얘기였어요.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입니다. 이게 어려워요.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도 요거 2024년에 기입형으로 출제 가능한 부분입니다. 분명히 지역사회 간호 총론 부분에서 하나는 나올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지금 이제 한참 동안 출제를 안 했기 때문에요. 이 정도는 한 번쯤 하고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적으로 금연운동, 절주, 비만 이런 국민건강 생활 형태 개선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우리군 보건의료원에서 여러 가지 건강 개선 프로그램이 운영되었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질병관리본부청 연구원들, 시군 보건소 담당 선생님들의 이 위대하게까지 보이기까지 했다. 나는 사업 완료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래서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운영하고 또 사업 완료의 그림을 그리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요거 답이 잘못됐네. 관리자인데 관리 상담자로 되어 있을 거예요. 고쳐주세요. 관리자. 자, 두 번째. 자, 대화를 통해서 피상담자의 자기 이해와 태도, 행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되고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도록 전문적으로 도와준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상담자겠지. 그죠? 자기 이해, 행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되고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준다. 상담의 정의잖아요. 자기 이해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과정. 상담자. 자, 대상자가 지역사회 자원인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사회 환경적인 자원과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종류를 적절히 활용하더라. 자원을 활용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의 범위에서 벗어나거나 그 이상의 조치가, 간호사의 범위에서 벗어났다 그랬어요. 그죠? 그 이상의 조치가 필요한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분야와 접촉하고 또 유용한 기관 자원을 알려주는 것. 뭔 것 같아요? 의뢰자인 것 같죠? 네, 의뢰자입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에 해결하기 힘든 건강 문제, 인근기관에 의뢰하는 것. 자, 주민의 건강 문제 발견, 교육, 상담, 적절한 자원에 대한 소개, 연계, 그리고서 결과를 모니터링하여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 민물고기 회 반찬을 정기적으로 만든다는 노시 이야기를 듣고 특별한 어떤 건강 문제를 발견한 거예요. 민물고기 회가 건강에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를 설명하고 간흡충, 감염 여부를 확인받도록 의뢰해서 약물 치료를 했어요. 약물 치료를 하고서 치료를 결과까지 모니터링을 합니다. 요즘엔 이 역할이 자주 출제를 해요. 되게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뭘까? 사례관리자. 이 사례관리자를 판단할 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 뭐겠어요? 모니터링하는 거. 그리고 어떤 지역사회군에서 이거 있죠. 사례관리자는 건강 문제를 발견하는 걸로부터 시작을 해요.
이게 뭐겠어요? 이게 사례잖아. 그죠? 사례인데 어떤 건강 문제일까? 일반적이지 않은 건강 문제겠죠. 아주 독특한 사례를 발견하는 거죠. 특이한. 그래서 이런 사례, 일반적인 사례는 아닐 거 아닙니까? 일반적인 거 아니야. 일반적인 거가 아니라 아주 독특하다, 특이하다, 또는 이제 비일반적이지 않다 하는 이런 사례들 있죠. 이런 사례들을 발견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서 처치를 하고 치료를 해주고 뭐 재활을 하고 그러고 나서는 이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조치를 해주고 이 조치에 대해서 팔로우업을 하는 거죠. 그죠? 모니터링을 계속 해 나가는 거, 요거까지가 이제 사례 관리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에 대해서 형평성에 대한 권리가 있음에도 취약계층은 자신의 권리 찾기가 어려워요. 그죠? 정보에 대한 권리도 없고 또 접근성에 대한 권리도 드물고,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적으로 이런 프로그램도 운영되었고 간호 대상자 스스로도 의사결정을 하여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대변을 해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저소득 가정인 경우 생활보호 대상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사회사업가나 해당 기관에 대신 전달해 주는 거, 이런 역할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옹호자, 대변자 역할인 거죠. 자, 그래서 그 옹호자, 대변자의 역할은 내용, 의미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면 깨달음을 준 대상자에게. 대상자한테 아하 이런 것도 있어요 라는 안내가 들어갑니다. 아 요렇게 하면 되는군요 라는 거 있잖아요. 권리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권리가 있다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경우에 내가 그 교가의 역할을 해주면서 아하 이렇게 하면 되는군요 라고 깨달음을 줄 때 우리가 옹호자다 대변자다 라고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때 권리를 대신해 주는 걸 대변자다 라는 거죠. 그래서 대변자, 옹호자, 뭐를 대변해 주지? 권리를 대변해 주는 거예요. 권리를 대변해 주는 거죠. 그래서 몰랐던 권리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권리에 대한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권리에 대한 깨달음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아, 그런 제도가 있었구나. 그렇게 접근하면 되는구나. 이런 환경이 존재했구나. 이런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정책이 있었었구나. 본인이 정보를 모르니까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럴 때 대변해 주는 걸 옹호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6번.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건사업을 계획, 조직, 조정한다. 계획하고 조직하고 조정합니다. 목표를 가지고서 계획하고 목표를 가지고서 조직하고 목표를 가지고서 목표에 대한 조정을 이루어내는 것을 말하죠. 누구예요? 관리자겠지, 관리자. 자, 7번. 대상자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요원들 간의 활동을 조정하고 서비스 제공이 일관성이 있고 부족하거나 중복되지 않게 업무 분담 조정을 하면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인다. 부족해서 결핍되어서도 안 되고 중복되어서도 안 되고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하는 걸 조정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8번. 주민들에게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해서 변화하도록 동기화시켜서 건강문제 대처 능력을 증진시킨다. 오래된 나쁜 습관에 변화를 가져오도록 한다.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쳐서 의사결정을 도와서 대상자의 행동이 바람직하게 변화되도록 이끈다. 오랜 동안 민물고기 생식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설문조사와 기생충 감염 실태조사를 해보자고 제안을 하였다. 그래서 방학 내내 텔레비전 앞에 있는 시간을 보내는 비만 학생들에게 동네길 걷기, 태권체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예. 이건 뭐예요? 변화 촉진자. 자, 이때 이 변화는 지식의 변화일까? 태도의 변화일까? 행위의 변화일까? 주로. 변화 촉진자의 역할이 뭘 변화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예. TV만 보던 애들이 운동을 하도록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예. TV 앞에 있던 애들을 움직이게 하는, 주로 이렇게 행위에 영향을 주는 지식 같은 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 동기화라고 하죠. 그죠? 동기를 주어가지고서 태도에 동기화 시켜주는 거지. 그죠? 이렇게 해서 행위를 하도록 해주는 거. 그러니까, 자, 오래된 민물고기 생식 습관을 가지고 있었고, 설문조사를 하고, 감염 실태 조사를 했어요. 지금 어디에다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식과 태도에다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걸 깨달아서, 어머, 민물고기 배 안에 기생충이 이렇게 많았네? 그러면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 생식하는 습관이 없어지겠죠. 그죠? 익혀서 먹게 되겠지. 익혀 먹기. 그러니까 변화 촉진자가 바라는 것은 지식의 변화, 태도의 변화, 행위의 변화 중에 행위의 변화에다가 초점을 두겠죠. 그래서 어디에 영향을 준다? 지식과 태도의 동기화를 주게 되는 걸 변화 촉진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일 많이 출제되는 역할이 대변자하고 변화 촉진자하고 이 두 개 헷갈려 하는데, 대변자는 권리에 대한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그죠? 권리에 대한 깨달음이고, 변화 촉진자는 주로 그 건강 습관, 건강 습관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습관을 변화시키는 게 변화 촉진자. 대변자는 권리를 인식하게 하는 게 대변자. 그럼 구분이 완전히 되시죠? 실천하도록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9번째. 보건교사는 지역 보건기관이나 체육단체 담당자, 학교관리자, 상담교사, 영양교사, 담임교사 이렇게 팀을 구성해서 상호 유기적이고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하고 학교보건 사업을 수행을 합니다. 답이 나와버렸네? 협력자로서 대상자의 건강문제 해결 방안을 결정하는 공동 모임에 관여한다. 그래서 누구 막 이렇게 전문가들을 모아놓는 거 있잖아요. 모아서 팀을 운영한다? 그러면 협력자가 되겠죠.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게 사례관리자, 대변자, 변화 촉진자. 자, 그러면 그렇게 이제 그 중에서 판단하는 문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이 다양한데 어떤 역할인가? 뭐 간단하게 요것들은 다 국시나 또는 보건직 출제되었던 내용들 위주로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자, 1번 보세요. 보건소에 근무하는 김 간호사는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 김 씨가 기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줬어요. 뭐예요? 이분의 권리를 대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네. 기초 생활이 됩니다. 대변해 주는 자, 권리 대변.
보건의료 제도, 두 번째, 보건의료 제도, 보건 지식에 대해서 지역사회의 어떤 무지, 그리고 현 상황을 파악하고 법적 근거에서 주민들의 입장을 지지해야 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입장, 지역사회의 어떤 무지, 지역사회 전체의 어떤 현 상황, 지역사회의 무지, 이걸 활용한다면 지역사회가 훨씬 더 바람직해질 수 있고 편리해질 수 있다, 쉬워질 수 있는데 뭘 찾아주는 거예요? 권리지, 권리. 그러니까 이것도 대변자죠. 세 번째, 대상자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보건의료 요원 간의 협력적 활동을 조절한다. 이건 조정자인데 조금 더 예문이 필요하겠죠. 조정이라고 한다면은 항상 일이 중복되거나 결핍되지 않게끔 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중복이나 결핍, 이런 용어가 나오면 조정자가 돼요. 4. 지역사회 요소를 기획, 조직하고 사업활동을 감독, 통제하고 인력을 배치한다. 조직 나왔잖아요, 조직. 그죠? 조직하고 사업활동이라고 했으니까 관리라고 한다면은 항상 포스트코업 생각하셔야 되겠죠? 포스트코업 뭔지 아시죠? 포스트코업을 설명하라 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어요, 임용고시에서. 그러니까는 플래닝하고 오르게닉 조직을 만들고 하는 건 다 관리지, 관리. 조직하고 사업활동하고. 자, 5번. 박 간호사는 이번에 산업장에 새로 부임을 했는데 산업장 근로자들이 자신의 건강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근로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근로자 스스로 능동적인 접근을 추구하고자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동기를 부여해서 그들 스스로 근무 환경을 좋게 만들려고 노력한단 말이죠. 본인이 노력해라 이건데 그러기 위해서 동기를 부여했다. 그러니까 얘는 변화 촉진자가 되겠죠. 자, 땡땡도 땡땡군 보건소 A 간호사 관할 지역 결혼 이민자 여성의 출산율이 타 지역보다 높고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관할 지역 내에 산부인과 병원이 없다라는 걸 확인했어요. 절차에 따라 이민자 여성의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한 찾아가는 산부인과 서비스의 필요성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민 와서 산부인과 병원을 못 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를 절차에 따라서 찾아가는 산부인과 서비스를 연결을 해줬어. 그러면 이건 뭐예요? 권리. 산부인과에 가서 애 낳을 수 있고 산정관리 받을 수 있는 건 권리잖아요. 권리를 찾아준 거니까 대변자가 되겠죠. 어떻게 구분하시는지 아시겠죠? 권리지, 권리. 7.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고위험군을 발굴해서 대상자의 문제를 사정, 계획, 수행, 평가하고 보건의료 서비스를 연결시켜줬어요. 고위험군을 발굴했어요. 그리고 다 했어. 사정하고 계획하고 수행하고 평가를 했어요. 응? 얘는 뭐겠어요? 답이 나오기를 바라. 뭐겠어요? 사례 관리자. 사례 관리자는요, 이 독특한 집단을 우선 찾아내서 거기에 모든 걸 다 해줘.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관리. 응? 그러니까 관리자의 역할도 그 안에 다 포함돼요. 사례 관리잖아, 사례 관리. 응? 근데 관리를 해주는데 사례 관리인 거야. 그 사례는 어떤 사례라고 그랬어요? 아주 독특하고 특이한 집단을 찾아내서, 그러니까 고위험 집단을 발굴했다, 발견했다, 이런 표현이 꼭 있어요. 지역 내에서, 항상 지역 내에서, 그 지역 내에서, 지역사회 내에서 아주 독특한 사례를 찾아가지고 이 사례에 대해서 관리를 다 해줘. 그리고 평가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의 관리자에는 평가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는데 사례 관리자에는 평가가 들어가, 평가가. 아니면 추후 관리라는 표현을 쓰든가. 자, 사례 관리자. 고위험군을 발굴해서 사전계획 수행 평가. 평가라 그랬어, 평가. 평가 또는 추후 관리. 고위험군 발굴. 그러니까는 요게 사례가 되겠지. 사례를 찾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앞에 관리해주고 이 관리 수행하잖아요. 뭔가를 수행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평가하거나 추후 관리까지 해주는 거. 예, 요런 이제 순서가 꼭 있어. 사례 관리자에는요. 요게 사례 관리자인 거예요. 발굴한다, 발견한다, 지역 내에서. 그럼 앞에 내용 한번 더 볼까요? 사례 관리자. 한 번 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 그래, 한 번 더 봐야 돼. 응? 어디 몇 번이었어요? 4번. 자, 주민의 건강 문제의 발견과, 여기. 이거, 주민의 건강 문제를 발견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발견하고, 상담, 교육 상담, 자원 소개, 연계, 결과, 모니터링까지 다 하는 거예요. 수행도 하고. 그래서 민물고기 회 반찬을 정기적으로 만든다라는 이야기.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사례를, 이런 사례를 찾아내는구나. 사례를 찾아내고, 약물 치료까지 했으니까 수행도 했어요. 그죠? 검사 의뢰하고, 약물 치료했고, 수행도 했어. 그리고 나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한다고 했으니까 평가까지 하는 거예요. 모니터링 하니까, 네, 평가. 사례를 발견. 아까는 발굴,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죠? 네, 발견, 발굴, 일반적이지 않은 거. 고위험군을 발굴했다. 그리고 나서 수행을 했다. 그리고 나서 평가까지 한다. 모니터링 한다. 사례 관리자. 자, 대변자는 뭐였어요? 옹호자, 대변자는 권리를 찾아주는 거예요. 권리를 찾아줘서 연계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꼭 어떤 느낌이냐면 의뢰자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원을 활용해주는. 하지만 자원이지만 어떤 자원? 권리를 찾아주는 자원인 거죠. 그래서 어떤 법적인 무지 또는 여기서처럼 이민자라고 했기 때문에 언어적인 어떤 한계, 이런 테두리의 틀을 안에서 이 사람들에게 권리 행사를 못하는 부분들을 찾아주는 거죠. 의뢰를 해주는 이런 걸 대변자라고 얘기하고, 변화 촉진자는 좀 쉬웠죠. 변화 촉진자는 그야말로 어떤 개인적인 부분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개인의 무엇에 도전합니까? 습관의 변화. 주로 개인의 습관의 변화를 위해서 뭘 해주더라? 동기화 시켜주는 거 있죠. 그래서 습관의 변화니까 행동에 영향을 주는 어떤 지식이나 태도나 여기에 영향을 주는 거. 이런 변화 촉진자. 요 세 가지가 제일 많이 질문될 거다. 자, 20번 지역 주민의 참여 단계를 주민 주도의 정도에 따라 분류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국시에도 한 번씩 최근에 와서 이렇게 주민 참여가 출제가 되니까 우리가 그 키워드만 기억을 해두자라는 의미예요. B급입니다. 자, 강요된 참여로서 주민의 의지는 가장 낮아서 형식적인 참여에 머문다면 이건 동원이고요. 그 다음에 참여를 유도하거나 또는 조정이 제공자 측에서 여전히 독점되어 있다. 협조. 그리고 보건사업의 계획이나 조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한다. 주민의 주장을 내세울 만큼의 영향력을 갖는 건 협력 단계.
주민들이 보건사업의 계획조정 평가에 개입하기 시작하면 개입 단계, 주민의 자발적으로 어떤 보건사업에서 주도를 한다면 주도 단계, 처음엔 동원되다가 나중에 주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협조나 협력 단계가 필요한 거죠. 개입부터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2단계 아니면 3단계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2단계 아니면 3단계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협조 단계에 참여를 유도한다. 협조. 또 계획 조정에서 주민의 의사가 이제 반영되기 시작합니다. 협조를 요청하다가 이제 협력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개입하고 주도하고 자발 참여 단계입니다. 어렵지 않죠? 키워드만 기억하시라. 자, 이러해서 지역사회 간호 총론 1단락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지역사회 간호 이론 쉬었다가 합시다. 쉬었다 하겠습니다.